안녕하세요. 귀로 듣고 읽어주는 오늘의 인물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조용하지만 꾸준한 영향력으로 존재감을 이어온 인물 우원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원식은 화려한 언변이나 강한 이미지보다는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원칙을 바탕으로 정치의 길을 걸어온 인물입니다. 노동 현장과 시민운동에서 출발해 국회로 들어온 그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으며 당을 이끌었던 경험은 그의 정치적 역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항상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며 협치를 강조해온 우원식은 눈에 띄는 강한 캐릭터는 아닐지 몰라도 항상 묵묵히 역할을 수행해온 정치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원식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원식은 57년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올해 70세이며 무려 9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한국전쟁 중에 자식들을 다 키우기 힘들었던 부모님께서 두 딸을 조부모에게 맡겼는데 그 이후 휴전 과정에서 북한으로 넘어가게 되어 누나 둘과 조부모는 북한에 있다고 합니다. 어려서 공부는 잘 했던 그는 연세대학교 공대에 입학하였고 학생 때부터 박정희 정부 퇴진운동 등 학생운동을 벌이다 징집되었다고 합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전두환 정부 반대 시위를 주도하였다는 혐의로 징역 3년과 고문을 받고 연세대학교로부터 제적이 되었습니다. 이후 96년도에 21년 만에 연세대를 졸업하게 됩니다. 김대중 지지운동에 참석하며 문익환 목사 등을 알게 되었던 우원식은 평화민주당에 입당하게 되면서 현실적인 정치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등 여러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점점 활동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환경 문제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환경오염, 소각장 운영 문제 등 여러 분쟁을 다루며 사회적 약자를 돕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우원식은 17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국회에 입성한 이후 여러 차례 재선에 성공하며 꾸준히 정치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장애인도 교사가 될 수 있는 정책을 채택하기도 하고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기도 하여 정부 초동 대응 실패, 녹취록 공개 등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남양유업 갑질 사태 등 대기업의 갑질 사태에 갑의 횡포를 막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자라는 을지로 위원회를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을지로 위원회는 자영업자,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호하고 갈등을 중재해주고 보호해주는 곳이었습니다. 청소노동자들 정규직 전환에도 직접 나서 결국 성사시켜 많은 이들의 응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원식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으며 당시 복잡했던 전국 속에 여당을 이끌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출범을 뒷받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원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등 국정농단 세력들이 빼돌린 재산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모든 이익을 되찾고야 말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친일 세력들이 국민의 등골을 빼먹든 국민을 힘들게 했는데 그런 재산까지 다 찾아야 한다며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를 통해 힘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우원식의 성격이 보이는 일화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했을 시절 코로나에 걸렸던 그는 재보궐선거를 돕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전화를 300통, 400통 할 정도로 자택에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도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말로 싸우는 것을 불편해하는 국민들을 향해 나조차도 딸과 아들이 성인이지만 아직까지 싸운다고 말하며 국회의원들의 이런 설전을 너무 불편해하지 말아달라는 농담을 던진 적도 있습니다. 우원식이 자신을 소개할 때는 저는 사진처럼 깔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수염도 기르고 넥타이도 풀고 다닙니다. 막걸리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혈기 넘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꽤 소탈한 성격을 가졌지만 일을 할 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스타일의 정치인입니다. 특히 국회의사봉을 감정적으로 내리치는 모습은 사회운동가 출신답게 한 성질하던 사람이기에 다소 낯설다는 평가도 있긴 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국회 토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우원식이 계엄의 날 담을 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때 사진은 국회의장 전담 경호팀의 대장이 찍었다고 합니다. 평소 점잖은 모습의 의장인데 국회의사당으로 향하며 미쳤네 미쳤어 라며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날 본래 30분 이상 걸리는 거리인데 국회까지 12분 만에 도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회가 완전 봉쇄되는 상황을 대비하여 의원이 모이는 모든 곳이 국회다라는 발언까지 남겼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12월 3일 이후 열흘 동안 퇴근도 하지 않고 집무실을 지켰던 그는 박관용, 정세균에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을 선포한 세 번째 국회의장입니다. 우원식은 지난번 열린 22 대국회 본회의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꺾고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과거 의장들과 다르게 친화적이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평소에도 그는 지역구 관리를 매우 잘하는 정치인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국회의장이 되었어도 지역구에 매주 주말마다 나가 민원을 청취하는 등 업무에 있어서는 매우 적극적인 인물이었으므로 당연하다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격변하는 정치 환경 속에서도 그는 비교적 일관된 노선을 유지하며 항상 정책 중심, 사람 중심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원식은 K문화가 일시적 유행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자산으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 입법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약속까지 했습니다. 민주주의 바탕 위에서 우리 문화의 뿌리를 지켜온 전통의 힘, 끊임없이 새길을 열어온 창작의 힘,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예술인과 종사자들의 헌신, 그리고 한국 문화를 아끼고 응원해온 국민과 세계 시민의 공감이 쌓여 오늘의 K문화를 만들었다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국민의힘이 개헌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있어 쉽지 않다며 이번에 개헌 못하면 더 어려워진다고 절박한 심정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바꾸는 것은 국회에서 엄청 많은 찬성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 지금 타이밍이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으며 선거 일정이 지나가면 관심도 떨어지고 합의도 더 어려워지므로 개헌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심정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헌은 갈수록 어려워져 가고 있어 어떻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정치권은 항상 강한 메시지와 대립이 강조되는 곳이지만 우원식은 여전히 협치와 조율을 중시하는 접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 스타일이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용하지만 꾸준히 원칙을 지키며 걸어온 우원식의 길, 우원식은 한국 정치에서 균형과 조율이라는 키워드로 기억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원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